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옆집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으로 출발을 해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실수와 그 계산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보통 다른 어떤 이야깃거리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수학이라는 게 관찰 등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스스로 뭔가 발견했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전부 다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교과서에 이렇게 실어주는 거죠. 자, 이 단어는 실수와 그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출발을 할 텐데, 자, 뭐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을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보면은 뭔가를 내가 봤더니 유리수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유리수가 아닌 어떤 새로운 수가 발견됐다는 거고, 그러한 새로 발견된 수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또한 원주율, 바로 유리수가 아닌 대표적인 이 숫자인 원주율이 있는데, 이 원주율의 값도 어디서는 뭐 3으로 쓰고 어디서는 3.14, 7분의 22 이런 식으로 써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원주율 파이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수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문자를 쓴다면 과연 문자의 개수가 몇 개나 나올까요? 정말 수없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원에서 배울 새로운 문법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 제곱근과 실수. 자, 제곱근이 뭔지 배울 거고요. 따라서 실수가 뭔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원 이름을 보고, 제곱근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실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어떤 예를 들면서 지금 과거의 어떤 수학 기록들 이야기하는데 아마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핵심은 이 단원에서는 제곱근과 제곱근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하는 거고요. 자, 보면은 준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준비학습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내용을 모를 경우에 이 단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한 공부를 다시 더 하고 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6의 제곱은 얼마냐? 36이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놨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0.3의 제곱은 0.09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0.7의 제곱은 다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0.7의 제곱이 0.49가 될 거예요. 혹시 0.09나 0.49 같은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0.3을 10분의 3으로 바꿔놓고 이것을 제곱하면 분모인 10도 제곱해서 100이 되고 분자인 3 제곱해서 9가 될 거기 때문에 소수점 한 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0.7도 제곱을 하면은 10분의 7을 제곱할 거기 때문에 10분의 7을 제곱해서 100분의 49를 만들어서, 자,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내려간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은 유리수예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소위 분수라고 부르는 그냥 그 수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공식적으로 용어는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걸 말하지만 그냥 우리가 분수로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0.7은 소수지만 이것을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0은 정수고 마이너스 3분의 9 이것도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라서 정수가 나올 거고요. 0.5땡은 9분의 5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곱근. 자, 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자, 제곱근이란 무엇인가라고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 열기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항상 문제 인식은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작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해본 끝에 뭔가 일반화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항상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판단하면 돼요. 자, 이 요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거니까 꼭 지금 당장 전부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곱근이란 무엇인가? 자, 하고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 B는 X cm라고 하자. 하고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모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양 그림인데 그 힌트를 대놓고 주면서 지금 자,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x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나왔죠. 그 다음 x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를 말해보자 하고 의문사항들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개념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를 x라고 하면 이라고 했어요. 지금 중간에 뭔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상황이 생략이 돼서 지금 바로 그냥 계산식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야기해 준 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3분 BC의 제곱,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 빗변의 제곱이라는 것은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한 값이고 계산 결과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개념의 시작이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를 x라고 하면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x제곱은 25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 a, b의 길이를 x라고 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5를 제곱해도 25가 나오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 x제곱은 25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5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와 같이 하고 출발해요.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일반화를 하는 과정인데 보통은 정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소개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됐대. 즉, 다시 말하는 거죠. x제곱은 a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x를 보고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당장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러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못할까 봐 심지어 이를테면 하고 예를 다시 직접 들어주고 있어요. 방금 전에 25 얘기했으니까 자, a의 제곱근. 자, 똑같이 식을 봐봐요. x제곱은 a가 있고 x제곱은 25가 있었어. 그럼 a 자리가 바로 25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25의 제곱근은 x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x를 2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런데 좀 전에 그 x가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5와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25의 제곱근을 5와 마이너스 5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양수인 무언가가 나올 거고 음수인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양수를 두 번 곱해도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두 번 곱해도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준비학습에서 이렇게 음수의 제곱과 양수의 제곱에 대한 계산을 물어왔던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 다음 과정, 이것을 거꾸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라고 다시 한번 일반화를 시도하죠. 구체적인 사례에서부터 일반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바로 일반화를 할 수 있나? 하면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대로 했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라면은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면 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4의 제곱근은 2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앞에서 서술한 방식대로 식을 세우면 정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말로 의미를 부여하면 4의 제곱근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양수의 제곱근, 뭐 25의 제곱근 혹은 4의 제곱근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듯이 혹은 4의 제곱근이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듯이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는 거예요.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절대값도 2고 5의 절대값도 5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고 또 제곱하여 0이 되는 수라는 말이 있네요. 제곱하여 0이 되는 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를 제곱했더니 0이 나온다라는 식을 세워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제곱해 0이 나올까 하면은 0제곱이 0밖에 없겠죠. 이 경우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전부 다 그냥 0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다. 한편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므로 아까 했던 얘기죠. 양수 제곱해도 양수, 음수 제곱해도 양수. 그렇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왜냐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은 또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고 박스 표시해놨죠. 자, 교과서에 이렇게 박스 표시해놓은 것들은 바로 암기되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자, 이걸 외워라 라는 게 아니라 암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예를 통해서 혹은 내가 이제 스스로 예를 드는 게 너무 쉽지 않다 한다면은 문제집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원래는 스스로 내가 예를 들고 스스로 문제를 내가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한 문제를 내는 것도 또 웬만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혹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직 어린 학생들은 예를 드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들에서 대신 물어봐 주는 거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고 또 예를 들고 혹은 예로 들어진 문제들을 풀고 또 풀면서 이 상황이 저절로 외워질 때까지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외우고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학습하는데 한계가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나오고 그 절대값은 서로 같다. 0의 제곱근은 0이다. 자,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외워질 때까지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문제집으로 개념학습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교과서로 개념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문제집은 이렇게 외워야 될 포인트로 정리된 것만 소개하고 그 전후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 생략된 채로 그냥 자 외워 적용해 외워 적용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쭉 외워가면서 뭔가 할 수 있고 또는 뭐 타고나기를 뭐 이렇게 IQ가 좀 높게 타고난 학생들은 암기를 조금 더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외우고 적용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이거 하나씩 예를 드는 것도 재미없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적용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서 하는 공부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또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 보기에서 얘를 또 들어줬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자,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 나와. 자, 그런데 이번 얘가 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분수로. 왜? 자꾸 자연수, 정수만 예로 들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섞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수만 나올까? 소수도 나오겠죠. 또 숫자만 나오나 문자 가지고도 나오겠죠. 왜? 그게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예를 봅시다. 자,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은 또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의 제곱근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개가 나올 것이고 또 2분의 1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둘 다 2분의 1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또 해보자 이거예요. 또 해보자. 자, 36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한다면은 이 36의 제곱근은 바로 36은 일단 기본적으로 6을 제곱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자,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 했으니까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아, 마이너스 6을 제곱해도 똑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한 번에 얼마가 딱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일단은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양수부터 찾아. 6의 제곱을 찾았어. 그러면은 자, 0이 아닌 이상 음수도 있다 그랬어. 절대값은 똑같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도 제곱을 해볼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1을 볼까요? 121이라고 하는 것은 11의 제곱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도 있을 거다? 바로 마이너스 11의 제곱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121의 제곱근은 11도 있고 마이너스 11도 있고 두 개가 나올 거다. 자, 또 25분의 9는 무엇을 제곱하면 나오나? 바로 5분의 3을 제곱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을 제곱해도 똑같이 25분의 9가 나올 것이고 25분의 9의 제곱근은 5분의 3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도 있고 두 개가 있을 거다. 같은 방식으로 0.09는 0.3을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0.3을 제곱해도 나올 것이고 0.09의 제곱근은 0.3도 있고 마이너스 0.3도 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었죠, 계속? 그냥 개념에 나온 대로 간단한 숫자지만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면서 제곱근이 뭐다? 제곱근은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이 과정을 통째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바로 자, 36의 제곱근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이야기. 자, 이 정도 했으면 나 알아. 하고 대충 지나가면은 이게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혹은 일주일 후에는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도 그 언제든 간에 내가 이것을 구구단 나오는 것처럼 이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완성된 거예요. 항상 개념의 완성은 구구단처럼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복잡한 개념이고 복잡한 문제 유형이고 관계없이 구구단처럼 이 상황이 처리가 돼야 돼. 그게 암기가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암기가 덜 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36의 제곱근이 얼마야? 했을 때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지?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은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0.09의 제곱근이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이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봅시다. 자,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라. 자, 36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6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 36의 제곱근 중에서 6을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고 마이너스 6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근호라고 하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 다시 36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36, 36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6이라고 부르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방금 전에 36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36이지만 우리가 이게 6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마이너스 루트 36은 또 이게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루트 36을 6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또 추론할 수 있겠죠.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면 추론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짐작을 자꾸 하다 보면 추론 능력이 더 생길 거고요. 자, 어쨌든 이때 이런 기호를 뭐 근호라고 부르겠대. 이 근은 뿌리 근자를 쓴 건데 왜 그러냐면 옆에 설명 나와 있는데 뿌리를 뜻하는 단어에서 따온 기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양에서 발달한 학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권, 영어 표현이 많이 나오고 지금이야 영어를 많이 쓰지만 옛날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귀족들이 훨씬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라틴어를 기반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아마 이 수학이 한국에서 발전을 했으면 이게 한국에서 발전한 방식의 수학이라면은 뭐 근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걸 보고 뭐 루트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기억을 써서 혹은 뿌리니까 적당히 어떻게 뭐 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느 문자권에서 발전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이상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때 요 표현을 보고 루트 a라고 읽겠다. 또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루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루트라는 표현과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곱근 36과 루트 36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양의 나와 있으니까 앞에 부호를 플러스 붙이면 되는 거고 음의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이야기. 자,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다음 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제 우리 그동안 자 7을 제곱하는 수 36 같은 거는 제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었지만 7 같은 거는 제곱해서 뭘 제곱해야 7이 나오는지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대로 이 표현대로 그냥 기호를 써서 자, 루트 7 쓰겠다 이거.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은 뭐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13의 제곱근은 뭐가 있다? 루트 13이 될 거다. 그런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3분의 1의 제곱근도 자, 루트 3분의 1 그대로 써주고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0.2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루트 0.2의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이렇게 거듭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또 여기서 미리 한번 추론했던 건데 이 내용이 뒤에 나오죠. 25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양의 제곱근은 루트 25이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5이다. 그런데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이므로 이 루트 25를 5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5를 마이너스 5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 바로 제곱해서 얼마가 나오는 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제곱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이번에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그러면 루트 16은 이미 양수인 거예요, 이게. 이게 뭐 16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 아니라 16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4다. 마이너스 루트 81은 81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25는 자, 64분의 25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게 뭐냐?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올 거고. 루트 0.49는 0.49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게 뭐냐? 0.7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뭔가 물어봤어요.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자, 이것도 어떤 예를 통해서 성질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일반화해서 아마도 박스를 쳐줘서 자, 이거 외워라 하겠죠. 자, 봅시다.
다음을 통하여 제곱근의 성질을 알아보자. 다음은 제곱과 제곱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나온다. 2의 제곱근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을 것이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자 3과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고 9의 제곱근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자 루트 제곱하면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은 그것도 2가 나올 거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 이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곱근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을 세워본다면 x제곱은 2가 나올 때 우리가 이 x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다시 이 x 자리에 이 루트 2를 대입하면 루트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2 같은 식을 쓸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그냥 식에다가 막 때려 박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다른 예들을 적당히 들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개념을 배울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 배우라고 한다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문제 2를 이용하여 네모 하나에 맞은 수를 넣어보자. 자, 3의 제곱의 제곱근 즉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9인데 자 9의 제곱근이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양수인 제곱근은 다시 3이 나오겠죠.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다시 똑같이 9가 나올 건데 그럼 다시 얘는 그냥 3이 나올 거예요. 루트 9는. 이상하죠? 마이너스 3을 제곱했다가 다시 제곱근을 씌우면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기호가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 분명히 이 제곱근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 거였냐면은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결정하는 거죠. 루트 앞에.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루트 앞에 2가 있네. 자, 요 앞에 보면 그냥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거야. 안에 있는 숫자를 대충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이 제곱근의 부호, 양의 제곱근인지 음의 제곱근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를 씌울 때 이 앞에 부호가 그냥 그대로 플러스라면 당연하게도 그 값도 양수로 나와줄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을 다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루트 a 제곱은 a가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도 그대로 a가 나올 거다. 그 다음 a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a제곱의 루트를 씌우는 것도 그대로 a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나와 있죠?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양수일 때 루트 a제곱은 a고 마이너스 루트 a제곱도 a다. 자, 이 글자 표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다시 숫자를 넣어서 루트 2의 제곱은 2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은 또 2다. 루트 2를 제곱하고 다시 루트를 씌우면 루트 2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해서 다시 루트를 씌우면 또 루트 2가 나올 거다. 선생님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이 숫자 안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걸로 불충분할까 봐서 다시 보기해서 정수로 하나 줬고요. 루트 6 이렇게 줬고 또 분수로도 하나 줬어. 루트 6을 제곱하면은 6이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6 제곱하면은 또 6이 나온다. 7분의 1을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면 7분의 2가 나오고 마이너스 7분의 1을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면 또 7분의 2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거죠. 루트 8을 제곱하면 8이겠죠. 그 다음 자 여기 마이너스 루트 14 제곱하면은 이거는 플러스가 나올 건데 다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앞에 루트 앞에 부호가 결정해 주는 거고 음수를 제곱해도 그대로 양수가 나올 거예요. 자, 3번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다시 루트를 씌우면 그냥 4분의 3이 나올 것이다. 이번엔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오고 2.6 제곱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루트를 씌우면 그대로 2.6이 될 것이다. 이런 계산들을 반복해서 해봐라 라는 것들이죠. 자, 이제 개념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들이 시작이 돼요. 이게 바로 예제지. 자,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적용할 수 있냐?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제 밑에 풀이가 있다고 풀이부터 보지 말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루트 7의 제곱은 그대로 7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다시 제곱근을 씌우면 그대로 2가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7 더하기 2는 9가 나올 거고요. 자, 루트 16은 4고요.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마이너스는 두 번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5의 제곱은 5가 나오니까 4 곱하기 5 해서 20이 나오겠죠. 자, 직접 풀 때는 가려보고 푸는 게 좋아요. 가려보고. 자, 문제 5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또 해봅시다. 자, 루트 11의 제곱은 11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은 6이 나올 거니까 답은 17이겠죠. 자, 2번. 루트 64는 8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7의 제곱은 그대로 17.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나올 거고요. 자, 루트 8분의 9의 제곱은 그대로 8분의 9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6의 제곱에 다시 제곱근을 씌우면은 그냥 3분의 16이 나올 거라 미리 약분을 해주고 또 약분을 해주면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0.04의 제곱근은 0.2가 나올 거고요. 나누기 루트 100분의 1이면 10분의 1이 나오겠죠. 다시 0.2 곱하기 10으로 바꿔주니까 답은 2가 나오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또 질문을 해요.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자, 누가 큰지 확인해봐라 이거죠. 누가 큰지. 또다시 생각 열기가 나왔고 어떤 특별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보여주고 다시 일반화해서 정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넓이가 각각 3제곱센티미터와 5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2장을 포개해 놓은 것이다. 딱 봐도 5제곱센티미터 쪽이 더 넓어 보이죠? 자,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자. 자, 배운 대로 써먹어봐라. 이 얘기예요. 자,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바로 a제곱은 3이 나오니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오겠죠. 또 한 변의 길이가 5가 나올 거면은 뭐 b라고 불러볼까요? b와 b를 곱하면 5가 나온다. 즉 b의 제곱이 5니까 이 b가 루트 5가 나오겠죠. 물론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수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나오고 제곱해서 5가 나오는 수도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나올 텐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냥 숫자 값이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음수 값이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그냥 루트 3, 루트 5라고 정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의 대소를 비교하고 부동을 사용해 보자 하는 건데 대충 봐도 b가 a보다 큰 게 보이죠? 다시 말해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클 거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나왔어. 일반적으로 자 다시 일반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a와 b가 차이가 나는 즉 a가 더 작은 수, b가 더 큰 수인 이런 상황에서는 루트 a와 루트 b 역시도 루트 a 쪽이 작고 루트 b 쪽이 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학의 언어로 표현해 준 거지.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을 것이다. 역으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은 a가 b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자 외우세요 라고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면 이게 꼭 그냥 암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일까 싶기도 하죠. 루트 3, 루트 5 비교하면 루트 5가 더 커. 루트 7, 루트 13 비교하면 루트 13이 더 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빌드업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숫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개념을 이해했느냐가 실제로 암기해야 될 어떤 그 내용이 혹은 식들을 암기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예제. 자,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3은 루트 9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9와 루트 10을 비교하면은 루트 10이 더 크다. 요렇게 써주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걸 그냥 그대로 비교하지 말고 양변을 제곱해서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 3을 제곱하면은 9, 루트 10을 제곱하면은 10. 그러면은 10이 더 크니까 루트 10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음수를 비교하네요. 자, 음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다? 바로 음수는 절대값이 더 큰 쪽이 작은 수다. 다시 말해 어떤 양수 A, B에 대하여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를 비교하면 이렇게 거꾸로 갈 거라는 거죠. 절대값이 큰 B 쪽이 음수는 더 작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의 절대값을 비교한 다음 이번엔 절대값이 더 큰 쪽이 작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건 안 배웠는데 그치 2단원에서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음수의 대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새로 배운 내용에 섞어서 생각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4분의 1이 될 거고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은 3분의 1이 될 건데 크기가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크니까 혹시 또 이것도 만약에 비교가 어렵다면은 자 역수로 비교하면은 대소가 반대로 간다는 것도 생각하면 되겠죠. 즉 4가 3보다 크니까 역수인 4분의 1과 3분의 1 중에서는 3분의 1이 더 크다. 그럼 다시 음수로 가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4분의 1 쪽이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크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루트 14, 루트 20은 14가 2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클 거고 4와 15는 제곱해서 16과 15를 비교하면 되니까 4쪽이 더 클 거고 5분의 2를 제곱하면은 25분의 4가 나올 거고 5분의 1은 그대로 루트 5분의 1은 그대로 5분의 1인데 이게 통분하면 25분의 5가 나올 거니까 루트 5분의 1 쪽이 더 클 거다. 또 이번엔 또 음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자, 제곱을 해보면 4분의 3은 16분의 9가 되고 루트 8분의 5는 그대로 8분의 5가 되니까 다시 통분해서 16분의 10 하면은 오른쪽이 더 크니까 이 수는 음수라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2 제곱하면 4니까 맞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다시 제곱근을 씌우면 4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2야. 맞는 말이죠. 4의 제곱근 중 양수를 구하는 거. 두 번째 정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니까 루트 49는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루트 49가 나와야 되는데 즉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호의 이야기는 틀렸죠. 이번엔 제희. 자, 2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루트 2가 루트 2분의 1보다 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민정이와 제이는 맞는 이야기를 했고 정호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냐? 자, 지금 민정이가 한 것처럼 자,
49니까 루트 49고 이것이 7이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 2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 공부를 끝을 마쳤을 때, 자, 이대로 끝난다고 해서 연습이 충분하게 되진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 예를 많이 들어보든 아니면은 문제집을 이용해서 문제집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나가든. 지금 오늘 선생님이 그냥 바로바로 구구단 나오듯이 이 문제 상황을 하나씩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도 스스로 이 상황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다시 페이지 내용 싹 다 지우고, 자,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했을 때 루트 14와 루트 20 중에서 20이 더 크니까 루트 20이 더 클 거다. 4와 15 제곱하면은 16과 15인데 16이 더 크니까 4쪽이 더 클 거다. 자, 5분의 2와 루트 5분의 1 제곱하면은 25분의 4와 5분의 1인데 5분의 1 통분하면 25분의 5니까 25분의 5가 25분의 4보다 커서 루트 5분의 쪽이 더 클 거다. 4번은 음수가 나오니까 절대값이 큰 쪽이 더 작아질 건데 4분의 3제곱은 16분의 9가 나오고 루트 8분의 5제곱은 8분의 5니까 다시 8분의 5 통분해서 16분의 10 만들면 16분의 10과 16분의 9 중에서는 16분의 10이 더 크니까 음수는 4분의 3 쪽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안 보고도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지금 대본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보고 내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로 하는 거죠. 꼭 말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돼. 어쨌든 이렇게 안 보고 교과서 내용 정도 수준이라면은 안 보고 구구단 나오듯이 설명이 가능할 만큼 연습이 되어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쭉쭉쭉 설명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식 처리 과정들이 동영상이 플레이되는 것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또 내가 자꾸 뭔가 식을 쓰고 내가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딱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듯이 사진처럼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암기가 되면 좋은 게 맞지만 암기가 안 됐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명심하고 다만 시험에 가서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암기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